경찰 인력이 도열해 마련한 통로 사이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자회견 장소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조한 단어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미래는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에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 당면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민의힘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의 과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직시하면서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역시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십시오. 환자는 어딘지 항상 새기십시오. 진영 논리에 젊은 세대가 희생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난 2011년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정치적 고향으로 삼던 곳이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3차례 낙선한 곳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조만간 합류할 인사들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흡수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입장도 확고히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바로 전직 대표의 탈당을 맞이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만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에 다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계속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한계를 자신의 창당 배경으로 한 만큼 가칭 개혁신당이 중도층을 어느 정도 흡수할지가 관건입니다. 갓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운영과 이후 공천 과정에서 쇄신된 이미지를 얼마나 보여줄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른바 천하용인 가운데 천하인은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류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유승민, 이현주 전 의원은 당장은 선을 그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는 물러나잖아요. 조금 길게 보면 우리가 이게 이 암담한 데서 뭔가 희망을 찾아가지고 변화를 하려는 게 정치지. 당을 같이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한테 확신은 못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확보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거대 양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 전 대표의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도 그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호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 했고요.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사이코를 만들었죠.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대 포위론이나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